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한 남자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도 비슷한 것 같았고 성격이나 취미도 많이 다르지도 않았거든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도 했습니다. 솔직히 복잡스러운 예식장에 갈 때마다 느낀 거지만 결혼식은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결혼은 둘만의 약속이니까 가족 앞에서 인사만 드리고 사진 한 장 찍는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 중에 20 웨딩을 꿈꾸기에 앞서 아예 결혼식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그냥 웨딩 스튜디오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웨딩 기념사진을 찍고만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형이었던 아주버니가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아주버니는 그때 당시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말이 슬슬 오고 가자 아주버니가 뜬금없이 시부모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늦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지금 2달 함께 살고 있는데요. 삼수가 결혼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아니, 왜 이제서야 말을 하니? 2달씩이나 되었으면 매일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40이 다 된 아주버니가 이제나 저제나 결혼 소식을 전해오지 않나 하고 기다렸던 시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니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우리 집 장남인데 삼수처럼 식도 올리지도 않고 결혼 사진만 찍는 건 아니라고 봐요. 늦게 장가가는 주제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결혼식 비용을 아끼려고 궁상을 떤다고 할 게 아니냐고요. 제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세요. 아주버니는 당장에 결혼식을 치를 돈이 없으니 시어머니께 결혼식을 치르도록 돈을 대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왜 돈이 한 푼도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반가움이 더 앞서서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은 아주버니 결혼에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남편과 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결혼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 대신에 모든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주버니가 자기는 장남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저와 남편처럼 결혼식 절차도 생략하고 사진 한 편만 찍는 걸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요될 필요도 못 느꼈어요. 다만 아주버니가 먼저 결혼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저와 남편이 아주버니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서너 달을 기다렸지만 아주버니는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그동안 여러 곳에 직장을 바꿔오면서 돈 한 푼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다니는 회사도 출근하게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광고 모집인이었어요. 명함에만 그럴싸하게 실장님이란 직함만 붙어있을 뿐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니를 먼저 좋아해서 동거까지 하게 된 것은 형님이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형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주버니가 형님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니를 하늘처럼 떠받들었거든요. 운이 나빠서 그리고 식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뿐 꼭 무언가를 하고야 말 거라며 아주버니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 아주버니를 위해서 형님이 조금만 힘을 보태어주면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없이 무능력하고 소심한 성격에다 사회성도 전무한 아주버니가 뭘 어떻게 해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쪼록 다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식을 올렸던 형님과 아주버니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기대어서 살았어요. 늘 시어머니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좋은 직업도 못 가졌다는 아주버니 말을 형님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상당했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이 결혼식을 올린 후 곧바로 저희는 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웨딩사진 한 편만 찍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둘이 벌어놓았던 돈을 합쳐서 처음부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걸 두고 형님과 아주버니가 오해를 했어요. 그때 형님이 제게 그랬어요. 동서, 어머님이 얼마를 해준 건가? 우리는 장남인데도 한 푼도 안 해주셨네. 왜 같은 자식인데 누군 해주시고 누군 안 해주시고 너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께 돈 받으신 건 형님네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제게 성질을 냈습니다. 결혼식 시켜준 거 말인가?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남들은 장남이라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다는데 장남이고 해봐야 어떻게 찬남이 서방님보다도 못해준단 말인가? 이래서 삼봉씨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뭐냐고.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절대로 어머니가 저희에게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가서 여쭤보세요. 오히려 돈 받으신 건 현임과 아주버니가 아니세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께 손 내밀어야 되나요? 오히려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나이죠. 그래도 형님이 어거지를 섰습니다.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네. 내가 많이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게 얼마를 보태주셨나? 우리도 안 도와주셔서 아직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벌써 집장만을 했다고 그래. 참 어이가 없고 수준이 맞지 않아서 피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딱 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형님, 삼수씨나 제가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그만한 돈도 못 모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주버네 형님은 40줄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집 한 채 모을 돈을 못 모으시고 어머님께 바라기만 하세요? 뭐야? 동서,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결혼식 비용을 다 대주셨는데 그럼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동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걸까? 제가 형님인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도 아셔야죠. 두 분 이 나이까지 살면서 멀쩡한 몸으로 돈 한 푼 못 모아서 나이 드신 시어머니 덕을 보려고 해요. 그러자 얼굴이 빨개진 형님이 제게 막 퍼부었어요. 그게 다 누구 탓인데 그래? 예전에도 아버님과 어머니가 서방님만 이뻐하셔서 삼봉씨는 장남인데도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재수를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겠다는 것을 반대하셨다며? 그런데 서방님한테는 그렇게 돈도 많이 쓰셨다는데 당연히 좋은데 취직하고 돈도 쉽게 벌었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장만하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대주고 그러면 되겠어? 참 미치고 환장을 노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형님이 저에게 자꾸 저희 신혼집을 살 때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아니냐고 우기시네요.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냐. 그렇지 않아도 삼봉이한테는 돈을 다 떼줘서 결혼식을 치러줬으면서 너희들한테는 못해줘서 미안해 죽겠는데 별소리를 다 한다. 하도 거지같이 살길래 사람처럼 살라고 도와준 건데 그 고마움을 모른다. 좌우지간 잘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시어머니 말씀에 형님은 할 말을 잊고 무안했는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대로 소식이 통 없다가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잘 있었어요? 네, 아가씨 오래간만이에요. 저기요, 큰올케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벌써 2주째 안 들어오고 있다네요. 네? 왜요? 그거 뻔한 거죠. 오빠 말로는 월세집에서 살려니까 팍팍해서 그런다고 했대요. 같은 동서지간인데 누구는 월세에 살고 누구는 신혼부터 집장만 해서 호화스럽게 산다고요.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월세 살면서도 우리 큰오빠가 좋아서 동급부터 시작한 사람이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큰오빠 집을 사주겠어요. 작은 오빠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기네 결혼한다고 해서 돈 처발라서 결혼식까지 올려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신이도 집을 나가버린 형님의 처사가 참 마음에 안 들다며 제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집장만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결혼한 형님과 아주버니가 월세살이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이가 제게 또 그랬어요. 올케 언니,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달 초에 우리 아버지 제사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오빠들 결혼 후 첫 제사라 제대로 지내려고 했는데요. 큰 올케도 집 나가고 없다니까 어떡해요. 작은 올케가 해야죠. 뭐 식구도 적으니까 조금만 차리면 될 거예요.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형님이 가출하고 없으니 저에게 제사상을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일단 그날은 제가 연차를 써서 어머니한테 일찍 갈 수는 있는데요. 저도 처음이니까 아가씨도 함께 해요. 언니, 어려울 것 없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될 거예요. 저는 그날 휴일을 못 빼고 퇴근해서 바로 갈 테니까 언니가 수고 좀 해줘요. 알았죠? 그리고 큰오빠가 언니가 혼자서 제사상 차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장 보는 돈을 따로 준다고 했어요. 아마 돈은 많이 안 들 거예요. 알았죠? 부탁해요. 신우의 통화 후에 조금 씁쓸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그동안 쓸 것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도 해서 금쪽같이 모은 돈으로 집장만도 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는지.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월세사는 큰올기에 피하며 집장만도 했고 살만하니까 제사상을 잘 차려 파란식의 신우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심 성의껏 해야죠. 그러나 아버님의 제사일이 다가오는데 저희 신혼집으로 아주버니가 찾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지도 않은 채 남편 얼굴도 보는 둥 만둥 해하더니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네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사상을 재수씨 혼자서 차리게 해서 미안해요. 대신에 장보라고 얼마 넣었으니까 보태서 쓰세요. 아, 네. 형님은 아직도 안 들어오신 거예요? 네. 멋쩍게 웃으시며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봉투 속에 있는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생각보다 조금 많은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뜰하게 장을 본 후에 남으면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들 돈도 장본인데 쓰려고 했으니까요. 아버님 제사일이 되는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의 제사 때문에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응, 네가 처음이라 뭘 또 많이 살까봐 그런다. 내일 일찍 와서 나랑 함께 장 보면 되니까 걱정은 하지 마라. 네, 어머니. 그런데 삼봉이가 장 보라고 돈을 주지 않았냐? 네, 주셨어요. 그래, 그 돈 말이다. 사실은 삼순이가 삼봉이한테 준 거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봉이가 돈이 없는 눈치더래. 그래서 삼순이가 그렇지 않아도 올세에 산 거지라는 소리를 듣고 기가 잔뜩 죽어 있는 삼봉이가 기죽지 말고 재수씨한테 제사상 차림 비용이라고 떡하니 내놓으라고 준 거란다. 삼봉이가 준 봉투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저는 별 생각도 없이 봉투째 그대로 들고 와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그 봉투 속을 보시더니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아이고, 10만 원만 줘도 되는 것을 삼봉이가 이렇게나 융통성이 없다니까 라고 하시더니 그 봉투를 들고 그러셨어요. 이 돈은 삼순이가 삼봉이를 배려해서 준 돈이니까 네가 마음만 받아라. 20만 원이나 된 돈인데 내가 삼순이한테 돌려주마. 삼순이가 따로 장 보는 돈 10만 원 정도 안 주겠냐? 네? 어머니, 그건 아주버니가 줄 건데요. 아무리 아가씨가 아주버니한테 건네줬다 해도 그렇죠. 잔말 마라. 너는 이 돈이 삼순이한테서 나온 돈이라는데 끝까지 받고 싶은 게냐? 내가 이대로 삼순이한테 가서 돌려줘야겠다. 라고 하시며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가버리셨어요. 별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차리는 장을 보라며 아주버니가 준 돈을 빼앗아 가져가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준 사람은 나한테 상생내고 돈을 뺏어간 사람은 그 돈주는 따로 있으니까 돌려주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나요? 빈정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나 아버님 제사고 뭐고 하기 싫다. 각자 제사건 뭐건 알아서 하도록 하자. 그러자 남편이 팔쩍 뛰었습니다. 그거 며느리가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 제사를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너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고 아주버니도 있잖아. 제사상을 며느리 손에 받고 싶으셨으면 장보라고 아주버니가 주는 돈을 뺏어가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에 있니? 그래도 남편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부터 냈어요. 그러더니 대번에 제가 몇 마디 쏘아 붙였을 뿐이었는데 그랬습니다. 너 그러려면 너네 집에 가버려. 형수님처럼 너도 가버리란 말이야. 형수님도 이것저것 불만이어서 집을 나간 거잖아. 너도 너네 집에 가서 살아. 남편의 그 엉뚱하고 실망스러운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넌 그 말이 진심이니? 그래, 진심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따님과는 못 살겠어요. 여기 오셔서 다시 데려가세요. 라고 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놀랐어요. 뭐 어쨌다고 장모한테 전화를 해서 딸을 데려가라고 하다니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놀란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곧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쌍놈의 자식이 다 있냐? 제가 엄마와 통화하는 것을 남편이 옆에서 다 들었어요. 이미 저와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남편이 보는 데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과는 죽어도 함께 못 살겠어요. 여기 오셔서 데려가세요. 라고 하고 끊었더니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난리를 치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쫓아오시겠다는 말 같았습니다. 조금 후에 친정 부모님과 검사인 사촌오빠가 그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결국에 신혼집에 쫓겨난 것은 남편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인데 주인인 내가 나가겠어요. 그때서야 조금은 객기를 부린 것이 후회가 되었는지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연희가 아버지 제사를 안 치르겠다는 말에 제가 화를 못 참고 버릇 한번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혼하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그랬어요. 네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러냐? 안 일어나냐? 그리고 저에게 타짜고지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그러셨어요. 어디 배운 데 없이 남편이 화가 나면 친정에 전화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전화 한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오게 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화만 나면 친정에다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벌벌 떠셨다면서요. 멋이 어째?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러긴요. 아주버니도 형님한테 그 짓거리를 내서 형님이 짐당한 거 몰라요? 제가 형님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못돼 처먹은 집안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을 막았을 겁니다. 어디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성질 난다고 전화해서 데려가라 말아야. 내 딸 집에서 당장에 나가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엄마는 보험 전화나 휴대폰 고객센터 상담 전화가 많이 와서 항상 녹음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걸 근거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필요가 없는 행동과 말로 혼인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제기를 했어요.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자주 시어머니 친정 쪽에다 그랬다네요.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못 살겠으니 데려가라 라고요. 그건 아주버니도 남편도 그대로 뇌리에 박혀서 똑같이 그랬다는 것이 정말 우습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당하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며느리들은 그러고 살 사람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행복은 사랑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